네, 스마트 팩토리 SQC 샘플링 검사 두 번째 개량형 검사에 관한 동영상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려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 오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났네요. 그 방금 전까지 개량 규준형 검사의 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좋은 노트, 나쁜 노트에서 각각 샘플링을 뽑았을 때 어떤 노트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그 샘플의 평균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샘플의 평균 값의 분포를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하기 위한 XU바라는 기준선을 그어서 뭐 지금은 상한이니까 작으면 합격시키고 크면 불합격시키는 그런 샘플링 검사를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방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랬을 때 지금 이 과정을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조건에 대해서 방정식들을 만들어서 그 연립 방정식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매번 연립 방정식을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방식,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목적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럼 이 구현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n과 xu 바를 어떻게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그 연립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까지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해는 제가 따로 어차피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 엑셀에는 사실은 그 결과값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이론적인 근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보죠. 이제 방금 요 1번이라고 지금 본 거, 지금 요 전체 표에서는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부적합 품률을 보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한 번 더 여기다 쓰죠. 계속 1번이라고. 요거에 대한 연립 방정식은 4개로 구성이 돼요.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좋은 노트의 불량률이 P0다. 그럼 이제 우리가 M0, M1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0를 구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M0에다가 KP0 시그마를 더한 것이 SU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쿠야. 네. 여기 위에서 보시면 지금 요 위에 걸 우선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지우고요. 네. 겹치는 것들을 지우고 보시면 M0 입장에서 SU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P0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은 노트의 경우에 좋은 노트의 그 측정치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각각 개별 x 값이에요. 개별 x 값 뭐 x라고 뭐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분포가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m0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뭐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x가 요 SU 규격 상한보다 클 확률이 P0라는 얘기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요걸 우리가 그 표준화된 걸로 따지면, 이걸 표준화를 하면은 x 빼기 m0 시그마, 그럼 이쪽도 똑같이 양변을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지 확률이 유지가 되겠죠. SU 마이너스 M0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화된 요 값이 표준화된 요 값보다 클 확률은 뭐 여전히 P0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요건 표준화된 거는 Z잖아요. Z.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죠? 우리 표준화해서 정규 분포로 확률 구하고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고 이거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요 값 Z가 어떤 놈보다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이 예, 뭐 물음표라고 하면 또 좀 그러니까 어떤 y 값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을 p라고 스몰 p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y를 뭐라고 부르냐면 zp라고 하죠. 예, 예를 들어 여기가 90%다 그러면 z 0.9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잠깐 가리고 있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z 0.9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게 지금 여기가 p0니까 여기가 p0니까 z가 이것보다 클 확률이 p0라는 거는 z가 이것보다 작을 확률은 1-p0인 셈입니다. 그죠? 1-p0. 그래서 z1-p0는 지금 여기 적은 이 값이죠. su-m0 요 값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표준정규 분포에서 요 값은 1-p0라는 거는 1-p0라는 거는 표준정규 분포에서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p0가 돼서 여기가 z1-p0인데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확률이 역시 요만큼이 p0일 거고 요 위치는 zp0예요.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zp0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zp0. 네. 그래서 zp0로 표현을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그 무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거죠. 좌우 대칭으로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값을 우리가 이게 뭐 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kp0로 씁니다. 이게 뭐 책에 따라서 z라고 그냥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뭐 k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 k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zp0 요만큼을 우리가 지금 kp0로 쓴 거고요. 네, zp0와 z1-p0는 네, 이렇게 음수 관계일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 식으로부터 출발한 불량률이 p0다 라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요 식을 만든 거고 그걸 여기다가 쓴 거고 그걸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여기 이 상태에서만 이걸 선택할 수 있구나. 좋은 노트의 불량률이 p0라는 것으로부터 첫 번째 식이 만들어졌고요.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쁜 노트의 불량률이 p1이라는 것으로부터 두 번째 식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더 남았어요. 그럼 좋은 노트에서 샘플을 뽑았을 때 그 샘플은 좋은 노트의 샘플의 평균 x바는 아까도 봤지만 루트 평균은 똑같고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따르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합격 확률이 1-알파가 되게끔 하려면 불합격 확률이 알파라는 얘기니까 역시 요거랑 똑같은데 kp0 자리에 p0 대신에 k알파를 넣으면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에서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달라지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이 정규 분포 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건 m0 똑같이 플러스 k알파 이렇게 됩니다. k알파의 값은 여기 위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xu 바 마이너스 m0 이렇게 되죠.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xu 바가 m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su 이 규격값은 m0건 m1이건 규격값은 su가 더 커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쁜 로트가 평균이 이쪽에 있는 놈이라면 그런 놈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놈은 평균값 자체가 샘플의 평균값도 이 규격을 넘어설 거기 때문에 로트의 평균값이 규격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가 아예 뭐 다루지도 않아요. 그런 걔는 뭐 아예 버리는 거야. 뭐 쓰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고 M0와 M1이 모두 뭐 우리가 보통 나쁜 로트라 그래봤자 불량률이 뭐 20%뭐 이러니까 50%가 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U보다 다 작은데 걔네들의 샘플을 구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로트에서의 샘플과 나쁜 로트에서의 샘플을 구별을 해야 되니까 요 XU 바라는 기준을 통해서 좋은 로트의 샘플과 나쁜 로트의 샘플을 구별을 해야 되니까 걔네들의 평균인 마찬가지로 M0, M1 걔네들의 평균인 M0, M1의 사이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있어야 얘네들을 둘을 구별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식은 나쁜 로트의 샘플 합격 확률은 베타다. 이걸 가지고 역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M1에서 XU바를 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것만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각각의 식을 만들어내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노트라는 것은 불량률이 P0인 로트를 의미한다. 두 번째, 나쁜 로트라는 것은 불량률이 P1인 로트를 의미한다. 세 번째, 좋은 로트에서 샘플을 뽑았을 때 그 X바가 방금 전에 여기 살펴봤던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얘를 합격시킬 확률이 1-알파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나쁜 로트에서 역시 샘플을 뽑았을 때 걔도 평균값만 M1으로 바뀐 그런 확률 분포를 따를 텐데 그때의 X바는 불합격할 확률이 그러니까 XU바보다 클 확률이 그러니까 XU바보다 작을 확률, 합격할 확률 XU바보다 작아서 합격할 확률이 베타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 식을 보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표현해보죠. 아는 것 SU 주어집니다. SU 주어지죠. KP0는 SU랑 M0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긴 한데 네. 모르지만 뭐 상관이 없어요. 네. 네. P1 P0 P1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KP0 값은 우리가 이미 구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KP0 값은 아까 우리가 구한 그 값으로 표준 정규 분포의 그 값으로 쓰면 되니까 네. 그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걸 알아요? P0를 표현을 제가 좀 잘못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P0를 아는 거죠. 시그마 압니다. 아래쪽으로 가면은 알파 알죠. 베타 압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바로 요 n과 XU 바가 되겠죠. 요 값들을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K알파, K베타, KP0, KP1 그리고 SU 요 4가지 값들, 5가지 값들을 이용을 하게 돼요. M0, M1은 방정식 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정식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도구로서 잠깐 쓰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 값을 몰라도 돼요. 물론 뭐 이걸 다 구하면 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구할 일이 없습니다. 네, 시그마는 역시 알고요. 그래서 요 M0, M1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그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식을 2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n은 k 값들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네, k 값들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 XU 바는 어느 쪽이 됐건 요 SU 바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이걸 연립해서 풀면은 M0가 서로 사라지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때 K 값은 P0랑 알파를 연결해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두 개 하면 M0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M1을 사라지게 하면 KP1 빼기 루트 N분의 K 베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됐건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N을 구할 수 있고요. N을 구하면 여기다가 집어넣건 혹은 여기다가 집어넣건 해서 스몰 k를 구한 다음에 스몰 k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XU 바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순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것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 평균값 보증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값 보증. 위에 네 가지 분류에서 시그마를 아는 경우 중에 평균값 보증 요 2번 케이스입니다.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를 보시면 이번에는 규격 상한이 얼마인지 몰라요. 규격 상한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뭘 하는데 규격 상한이 안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어쨌든 크면 클수록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전히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커지면 불량이 되는, 값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하면 불량이 되는 그런 경우고, 작아지면은 오케이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따로 상한은 없지만 이쪽으로 가면 불량이고 이쪽으로 가면 정상인 그런 경우입니다. 역시 기본 가정은 좋은 노트든 나쁜 노트든 모두 분포가 시그마이고, 그 다음에 품질 규격은 주어져 있지 않고 P0, P1도 주어져 있지 않고 M0, M1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M0, M1에 대해서 M0 정도의 평균값을 갖는 로트는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합격을 시켰으면 좋겠고, M1 정도의 평균값을 갖는 로트는 거기서 샘플을 우리가 이렇게 뜯어냈을 때 그 평균을 구한다면 그 평균을 보고 불합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이랑 똑같아요. M0, M1에 대해서 다만 이제 M0, M1 값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위에 방정식 4개에서 위에 거 2개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 M0, M1이 바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M0, M1에 대해서 아래쪽 좋은 노트의 평균은 아까 봤듯이 M0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분포를 따르고, 나쁜 노트의 평균은 똑같이 M1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분포를 따라요. 둘 다 정규 분포고요. 둘 다 정규 분포로 이런 분포를 따를 때 얘가 불합격할 확률은 알파, 얘가 합격할 확률은 베타. 각각 요 조건 하나씩만 가지고 2개의 식을 만들어서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 방식으로 뭘 구한다고요? 아까처럼 N과 XU 바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역시 2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기 편하게. 1번, 2번식 앞에서 봤던 연립방정식 4개 중에 요 첫 번째 케이스의 연립방정식 4개 중에 1번, 2번은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M0가 바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3번, 4번씩만 있으면 됩니다. 3번, 4번씩만 있으면 되고, 3번, 4번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시그마, 알파, 베타 그리고 M0, M1 이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다 아는 거죠.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구하면 돼요. 뭘 구하면 된다고요? 네, N과 XU 바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 2개고 미지수 2개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위에서는 왜 안 된다? 3, 4번식에서 M0, M1이 필요한데 M0, M1을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내야 되니까 1번, 2번식이 필요했던 거고, 이번에는 필요 없어요. K알파, K베타의 정의도 위에랑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3번, 4번식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 그 식 4개의 의미랑 이렇게 도출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N은 식이 N이 아니라 N의 형태가 뭐분의 뭐의 제곱은 똑같은데 뒤에 시그마 제곱이 붙는 것만 달라요.
그런 다음에 XU 바는 위에서 썼던 요 식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구하는 방식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식을 쓰건 이 식을 쓰건 XU 바를 두 번째로 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식이 그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그 구성하는 과정이 이쪽이 좀 더 간단한데 뭐 계산식은 뭐 이쪽이나 뭐 세 단계를 거친다라고 해봤자 뭐 이쪽이나 크게 뭐 복잡도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로트의 부적합 품률을 보증하는 방식이 있고 로트의 평균값을 보증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 어떤 정보가 더 주어져 있고 어떤 정보가 덜 주어져 있고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의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연립방정식 4개를 구성하는 첫 번째 방식과 연립방정식 2개를 구성하는 두 번째 방식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걔네들이 연립방정식으로 푼 최종식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실 거 아니면은 그냥 뭐 시험 볼 때는 그 자격증 시험 이런 거 볼 때는 외워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식을 외우는 거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엑셀에다 대입해서 스프레드시트에 대입을 해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는 경우 요 미지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경우 적어드린 거죠. 세 번째 경우는 그 로트 부적합 품률 보증만 있어요. 그러니까 1번 경우랑 거의 비슷하겠죠. 예, 요 뭐 좀 비슷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시그마가 S로 바뀌었으니까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달라져요. 그런 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S를 써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위에 요거 여기 또 오타를 제가 안 고쳤으니까 고쳐 놓을게요. 네, P0 P1이죠. 똑같이 이것도 P0 P1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1번식에서 우리가 구성했던 4개의 식을 그대로 생각을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앞에서 구성했던 4개의 식 중에서 1번, 2번식은 그대로 돼 있어요. 1번, 2번식을 보시면 네, SU에 대해서 M0, M1에 대해서 K 곱하기 시그마 이런 형태로 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네, 이제 3번, 4번식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3번, 4번식에서 우리가 그 샘플의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샘플의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샘플의 표준 편차를 그대로 그냥 써서 얘가 샘플의 표준 편차를 따르니까 샘플의 표준 편차를 그냥 써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쪽은 시그마를 썼고 위쪽 요 좋은 로트는 불량률이 P0고 나쁜 로트는 불량률이 P1이다 라는 동그라미 1번, 2번 연립방정식은 모집단 로트의 표준 편차를 썼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S를 쓰면은 미지수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아래쪽 식을 시그마로 통일을 시켜서 시그마가 아래쪽 위쪽에서 상쇄돼서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쨌든 목적은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까지 직접 낼 필요는 없고 식이 그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를 짧게 자신은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샘플 합격이 되는 조건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샘플의 평균이죠. 이게 샘플의 평균인 스몰 x 바가 여기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어떤 임의의 기준선을 세운다 치면 XU 바보다 작으면 합격이에요. 그죠? 크면 불합격이고 작으면 좋은 로트에서 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그마를 알고 있을 때 요 XU 바가 어떻게 됐냐면은 SU에다가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XU 바가 원래 이렇게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X 바 U를 빼고 SU 마이너스 K 시그마를 이렇게 우변, 부등호의 우변에다가 둘 수 있으니까 둔 다음에 SU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 평균이 규격보다 작은데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스몰 K 시그마만큼 한참 작아야지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평균을 구했는데 샘플 평균이 이쯤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규격보다 이만큼이나 작으면 그러니까 K 시그마 정도 작으면 합격이더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규격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전하게 합격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요걸 이용을 해서 합격이라는 조건을 식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해석하는 요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원래는 K 곱하기 시그마인데 요거를 시그마 대신 샘플의 표준 편차인 S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S를 여기다 두면은 K 값이 좀 달라질 거다. 그래서 K 프라임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K 대시라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K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네. K 프라임 S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SU는 X바 플러스 K 프라임 S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합격을 시킨다라는 거죠. 합격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할 확률이 얼마고 불합격할 확률이 얼마다. 이걸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 알파, 베타를 적용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전체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 전체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게 어떤 SU 값보다 클 확률, 합격할 확률이 1-알파고 뭐 작을 확률, 그러니까 클 확률, 그러니까 불합격할 확률이 알파고 작을 확률, 합격할 확률이 1-알파고 반대로 나쁜 로트에서는 클 확률, 불합격할 확률이 1-베타고 합격할 확률이 베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선 X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M0를 평균으로 하고 좋은 로트인 경우에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걸 제곱을 안으로 놓으면 M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식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샘플의 표준 편차 역시 진짜 로트의 표준 편차를 그 평균으로 하고 2n 곱하기 n-1분의 시그마 제곱 이걸 안으로 쓰면 2의 n-1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형태의 표준 편차를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두 개가 독립이고 각각이 정규 분포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어떤 상수가 곱해진다라면 이거의 정규 분포의 평균 이거의 정규 분포의 평균에다가 K를 곱한 것 그리고 분산은 얘의 분산 이거의 분산에다가 이 K 제곱을 곱한 것을 더한 만큼의 새로운 정규 분포가 만들어져요. 네.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다 정규 분포를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요 전체 X바 플러스 K 프라임 S가 M0 프라임 K 프라임 시그마를 평균으로 갖고 분산은 M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2의 M-1분의 K 곱하기 시그마 제곱 이 전체를 분산으로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어쨌든 정규 분포를 따르게 만들었으니까 그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SU보다 작을 확률, 큰 확률이 각각 알파, 1-알파, 베타, 1-베타가 되도록 우리가 식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3, 4번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3, 4번식을 만들면 아까 본 것처럼 되게 복잡한데 여기 안에 시그마 들어간 게 시그마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제가 썼던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3번, 4번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번, 4번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좀 지저분하긴 하죠. 지저분하긴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SU가 X 플러스 K 프라임 S가 SU보다 작아서 합격하는 경우 X바 플러스 K 프라임 S가 SU 기준선보다 커서 불합격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시그마는 모르지만 시그마를 몰라요. 시그마를 모른다는 게 되게 치명적이긴 한데, 예를 들면 시그마를 몰라요. 시그마를 모르는 게 치명적이긴 한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두 개거든요. 뭘 구해야 되냐면 n이랑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는 여기 위쪽 식에 있는 요 XU 바를 구했는데, XU 바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XU 바를 X 바 플러스 K 프라임 S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할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건 n 이 1, 2, 3, 4번식에서 n만 구하면 돼요. n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 1, 2, 3, 4번식을 n과 시그마의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어진 값이거든요. 좀 이제 귀찮죠. 아무래도 좀 과정이 귀찮긴 한데, 그렇게 해서 구하면 당연히 절차가 아까랑 달리 1번이 n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을 구했더니 시그마 없이 아는 값들로만 구성된 이런 형태가 주어졌어요. 다만 이걸 엄밀히 말하면 순서를 정확히 쓰려면 1번을 이렇게 만들고요. K만 갖고 라지 K들만 갖고 스몰 K를 우선 구하고요. 그걸 가지고 2번으로 N을 구하고 3번으로 X 바 U를 구합니다. 이거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안 고쳐놨네요. 대문자 X 바 U를 구해서 샘플 평균이 이 값보다 크면 불합격 루트를, 이것보다 작으면 합격,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를 지금 3번 케이스까지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좀 더 요약된 형태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이게 뭐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변명하는 것도 지겹고 잠시 후에 나머지 부분 강의를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